바람철로 접어들면서 해양 레저를 즐기다 조난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이 급변하는 여름바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섬진강 기수 지역에서 본격적인 제첩잡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채취량도 줄어들고 영호남 수역 분쟁도 심해져 어민들의 고심이 적지 않습니다. 보훈만 간척진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1심 선고인데 분쟁의 내막 취재했습니다. 99일 만에 전학년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매 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감염 예방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진행합니다. 다이버가 갯바위에 고립되고 낚시객이 바다에 휩쓸리는 등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들을 구조하던 해양경찰관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돌발 사고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뉴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상에서 아이스박스를 잡고 표류하던 낚시객 A씨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남 통영시 홍도의 해상동굴에 다이버 2명이 고립됐습니다. 해경이 높은 파도와 사투를 벌인 끝에 다이버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구조에 나섰던 정모순경은 결국 숨졌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수변 레저객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은 파고와 바람 등 바다의 날씨는 급변하거나 일기예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돌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남해동부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내리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홍도 인근에는 2m가 넘는 파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평한 지역은 좀 잔잔하고 이쪽 지역은 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썰물, 밀물, 조류의 흐름 때문에 종잡을 수 없어요, 바다가. 해경에 구조됐던 A씨도 낚시용품을 건지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직별은 아니지만 낚시객이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어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낚시 레저객 수는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해양 레저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안전사고 노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팀을 꾸려 활동하면 돌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섬진강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양과 하동 어민들의 고질적인 어업구역 분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 협의체 구성 등 근본적인 소통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떼약 배달에 어민들의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한창 제철을 맞은 데다 장마 전에 작업을 끝내기 위해 쉴 틈 없이 제첩을 싣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현상이 심해져 채취량도 예전보다 못합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대에서만 성장하는 제첩의 특성상 염분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채취량 감소가 어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제첩 채취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경계 구역을 놓고 벌어지는 마찰 때문에 어민들은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에 부표가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하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데다 태풍이나 호우로 부표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기수지역은 좁아지고 제철 물량은 잡는 면적이 적어지니까 이게 분쟁 소지가 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같은 갈등에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한 제재 방안도 없을 뿐더러 어업구역을 매년 조정하기도 힘들어 명확한 부표 설치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 지자체와 어민들의 합의를 거쳐 분쟁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부표를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취량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보니 뚜렷한 경계가 생기더라도 갈등 역시 누그러들지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광양과 하동의 공동 노력으로 손틀 제첩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 2년째.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선 제첩을 두고 갈등이 노출되면서 영호남 상생을 위해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권오봉 시장 측근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시장 측근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4.15 총선 기간에 주철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단체 카톡방에 유포했다는 고발과 관련해 오늘 여수시청 별정직 공무원 김모 씨와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정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늘 소환된 김 씨와 정 씨는 권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김 씨는 총선 이후 한때 김회재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내정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권향엽 전 예비후보자가 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합니다. 권 전 예비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소통과 협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고흥만 간척진의 국가 종합비행 성능 시험장 조성 사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주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만 간척진의 123헥타르 면적의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사업 현장. 지난해 말 비행시험 통제센터가 준공됐고 1.2km의 활주로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말 완료되면 이 일대를 거점으로 등량만 일대 반경 10km 공역에서 비행체 성능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등량만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일관되게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시민운동도 벌써 1000일이 넘었습니다. 일단 간척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이라는 거죠. 원래 고흥만 간척을 할 때 농경지로 조성을 해서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대체해 주겠다. 그리고 타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그런 약속을 어겼고요.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저지 대책위는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비행시험장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등량만권 70여 개 단체들과 함께 재판부에 탄원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 유관 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반대 여론에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소송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과를 보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지난 2017년 이후 133차례의 집회를 열면서 공만을 지켜달라며 일관되게 비행시험장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대책위. 그럼에도 지역에는 4차 산업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국책 사업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판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역의 현안에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달 순천시와 고흥군에 이어 광양시도 오늘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광양시는 방역용품 준비와 일제 소독을 마친 뒤 관내 320여 곳의 경로당을 개방하고 노인복지관의 경우 다음 주부터 일부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학생들의 4차 등교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이번 달 말쯤 경로당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제2회 8구급 지방공무원 임용필기 시험을 오는 13일 도내 24개 시험장에서 실시합니다. 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는 11,769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이 중 1,496명을 선발합니다. 전남도는 수험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당초보다 시험장은 7곳, 시험실은 150실 늘려 고사장별 수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원격 수업이 진행된 지 99일 만에 오늘부터 전 학년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전교생이 등교한 만큼 학교가 많이 북적이면서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도 걱정이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 때이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코로나19 예방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학생들이 1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전학년이 등교한 첫날.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해 학교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머리가 뜨거워진 학생들을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의심자로 인식했습니다. 결국 그늘 벤치에 앉아 열을 식힌 다음 체온계로 다시 한번 발열 체크를 한 후에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열이 없었을 때 괜찮았고 화요일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런 날씨는 교실 안에서도 더위가 가장 걱정거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데다 방역 지침에 따라 에어컨은 약하게 틀고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늦어진 개학으로 여름방학 기간이 예년에 비해 2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이 가장 더운 시기에 학교를 나와야 하는 상황. 가뜩이나 올해는 역대급 더위가 예고돼 있어 교사들도 냉방기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등교하기 이전에 이미 환기를 시켜놓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매 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학년이 등교하면서 학교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수업 전 책상을 소독하고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학생들 동선을 구분해놨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층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알림판이 층층마다 있습니다.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조금 무섭고 두렵긴 한데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원격 수업 99일 만에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은 코로나19와 폭염에 개학하자마자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순차적 등교 개학 마지막 날인 오늘 전남 도내에서는 4만 4천 명이 추가로 등교해 모두 20만 6천 명의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 수 200명 이상 학교 383개 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스크 139만 장을 비축했으며 도내 8개 특수학교에 통학버스를 증차해 통학길 거리 두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내린 전교생 3분의 2 이하 등교 권장 지침에 따라 오늘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33곳과 중학교 49곳, 고등학교 2곳이 격일 또는 격주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미술작품을 공개 구입합니다. 올해 주요 구입 대상은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국제적 작가의 주요 작품을 비롯해 전남 미술사 정립과 도립미술관 정체성을 위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매입 작품은 개인은 1건, 화랑과 법인은 2건 이내로 제한되며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준비단에 등기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의대 설립과 해상풍력단지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지역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정부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도 만나 신안군 일환 8.2기가와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대통령의 전남 공약이자 정부 그린 뉴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과 연구개발과제 19건에 대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수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오는 11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구성과 유물 수집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됩니다.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인 여수시립박물관은 현재 건축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수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천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만원으로 집짓기 나눔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원으로 집짓기는 가정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캠페인을 펼쳐 기부금을 모금한 뒤 주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빈곤 아동의 주거 지원을 계기로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건다시마의 올해 첫 위판이 시작됐습니다. 고흥군 수협은 오늘 금산면 위판장에서 청정 고흥해역에서 채취해 해풍에 자연 건조시킨 건다시마 초매식을 갖고 49톤 2억 2천여만 원 상당을 첫 위판했습니다. 고흥 다시마의 올해 예상 생산량은 700여 톤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둔화와 재고량 증가로 킬로그램 가격도 4,500원 선으로 전년 대비 10에서 20%가량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축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전남대학교 한국오리협회 등과 함께 환경오염과 질병 발생을 최소화할 체계화된 분뇨 처리와 방역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